건들지 마세요. 전 도둑이 아니에요. 고아 청소부 지연은 오래된 배낭을 꼭 끌어안은 채 외쳤다. 재벌이 그녀가 자신을 훔쳤다고 확신했지만 지연의 배낭을 열어본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지연은 락스 냄새를 싫어했다. 그러나 어쩌랴. 그녀가 일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청결이 신앙과도 같았다. 다른 삶을 꿈꾸었다. 남의 음식을 닦아내지 않아도 되는 삶. 독한 소독약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되는 삶. 대학과 새로운 책, 여행을 꿈꿨다. 하지만 그런 꿈들은 그녀의 현실에서는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19살, 평생을 거의 국립보육원에서 지냈다. 겨우 최근에서야 졸업생 기숙사에 배정된 방 하나를 받아 자유의 맛을 조금 느껴볼 수 있었다. 레스토랑에서의 일은 그 방세를 내고 자신을 조금이라도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날 저녁은 유난히 바빴다. 고위급 인사들이 레스토랑에 와서 연회를 즐기고 간 뒤 뒷정리는 유독 많았다. 지현은 VIP룸 하나를 정리하던 중 레스토랑 사장 민준의 사무실 문이 반쯤 열려있는 것을 보았다. 호기심에 아주 잠깐의 약한 마음에 이끌려 그녀는 그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사무실은 절제된 남성적인 분위기였다. 짙은 나무, 가죽 의자, 서류로 가득한 거대한 책상. 지현은 자신이 있어선 안 될 곳에 있다는 걸 깨닫고는 황급히 발걸음을 돌렸다. 다음 날 모든 것이 변했다. 퇴근을 하려던 찰나 보안 직원이 그녀를 막아섰다. 지현 씨, 사장님께서 사무실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강민준, 레스토랑의 주인이자 모두가 입에 담는 인물. 젊고 성공했으며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자였다. 지현은 그를 멀리서만 본 적이 있었고 이렇게 마주 앉아 얘기할 일이 생기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려 애쓰며 사무실에 들어섰다. 민주는 자신의 커다란 책상 너머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은 차가우며 날카로웠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는 그는 권위와 확신의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지현 씨, 앉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현은 의자의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손바닥엔 땀이 맺혔다. 어제 저녁 내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피가 얼굴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네, 사장님. 그냥 지나가다가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나쁜 뜻은 없었어요. 호기심이라 민준이 비웃듯 말했다. 지금 당신 입장에서 호기심은 사치 아닙니까? 지현은 눈을 내리깔고 말이 없었다. 당신이 다녀간 이후 내 금고에서 중요한 서류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그 문서들은 내게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지현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눈에 공포가 가득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금고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맹세합니다. 맹세는 필요 없어요.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냥 가방을 보여주세요. 뭐라고요? 지금 당장 당신 가방을 보여주세요. 왜 망설이죠? 제가 정말로 훔친 게 없어요. 경비. 민준이 그녀의 항의에는 관심 없는 듯 외쳤다. 덩치 큰 경비원 2명이 들어왔다. 지현은 공포에 휩싸였다. 건들지 마세요. 그녀는 가방을 끌어안으며 소리쳤다. 전 도둑이 아니에요. 당신들에게 그럴 권리 없어요.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그의 눈엔 일말의 연민도 없었다. 오직 의심과 분노뿐. 지현 씨, 난 장난할 시간이 없습니다.
떳떳하다면 숨길 것도 없겠죠. 가방을 보여주세요. 그럼 이 대화는 끝날 겁니다. 지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 가방 안에는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들어있었다. 고아원에서 찍은 낡은 사진들, 친구에게서 받은 편지들, 진료 기록들, 그리고 부모로부터 버려졌다는 사실이 적힌 증명서. 그녀는 그 종이를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있었다. 과거를 잊고 싶어서, 그것이 자신의 상처이자 비밀이기 때문에. 민준이 그걸 본다면 그녀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비밀도. 그녀는 그가 그런 자신을 보는 게 싫었다. 상처받기 쉬운, 버려진,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부탁드려요. 믿어주세요. 그녀는 간청했다. 정말로 훔친 거 없어요. 가방 안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민주는 듣지 않았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이 지현에게 다가왔다. 지현은 절박하게 저항했지만 그들은 그녀보다 훨씬 강했다. 한 명은 그녀의 손을 억눌렀고 다른 한 명은 가방을 낚아챘다. 그녀는 절망에 찬 비명을 질렀다. 안 돼요. 그건 제 거예요. 돌려줘요. 가방은 민준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는 가방을 받으며 지현을 깔보듯 바라보았다. 지금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되겠군요. 지현은 숨을 죽이며 그가 지퍼를 여는 것을 지켜보았다. 차라리 문서를 발견하길 바랐다.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안에 든 것들은 그녀 자신이자 그녀의 과거였고 그녀가 묻고 싶었던 인생의 진실이었다. 민주는 가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구겨진 휴지 한 묶음이었다. 그 다음엔 낡고 해진 지갑. 지갑 안엔 버스비조차 간신히 남아있었다. 그의 시선은 이내 바랜 리본으로 묶인 편지 뭉치에 닿았다. 그는 조심스레 편지를 꺼내 들고 몇 장을 대충 훑어보았다. 미간이 찌푸려졌다. 무언가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듯한 불안한 감정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편지를 한쪽에 내려놓고 다시 가방을 살폈다. 손끝에 뭔가 두툼한 종이 뭉치가 느껴졌다. 접혀있는 그것을 그는 천천히 꺼냈다. 지현은 눈을 감았다. 이제 무엇이 나올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태어난 직후 부모에게서 버려졌다는 내용이 적힌 공식 문서였다. 고아원에서 나올 때부터 그녀는 이 종이를 꼭 품에 지니고 다녔다. 이건 그녀에게 과거의 증거였고 동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이기도 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이 진실이 누군가의 손에 들려 있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워졌다. 민준이 문서를 펼치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지현은 눈을 뜨지 못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향해 있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 무게를 견디기 힘들었다. 문서 위의 인장이 먼저 보였다. 관공서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이 멈춘 곳은 이름이 적힌 칸이었다. 민이라는 성이 2번 반복되어 있었다. 부와 보란 칸에 적혀 있는 두 이름. 너무나 익숙한 성씨였다. 그는 다시 한번 읽었다. 민 두 눈이 커졌고 머릿속에서 알 수 없는 웅성이 시작되었다. 그가 태어난 그 해, 바로 그때였다. 그는 대학교에 막 입학한 해였고 부모님은 다른 도시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다. 가난했다. 그 시절 그는 자신만의 삶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그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다시 지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몸을 굳게 움츠리고 있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문서를 다시 들여다보던 그는 마침내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건 말도 안 돼.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문서를 몇 번이고 살폈다. 날짜, 이름, 서명. 하지만 아무리 확인해도 진실은 바뀌지 않았다. 그가 어제 그녀를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랐다. 소리 지르고 도둑 취급하고 그녀의 사적인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자신도 모르는 누이를 발견한 것이었다. 지현은 천천히 눈을 떴다. 민준의 얼굴이 혼란과 충격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 눈빛에서 분노는 사라졌고 대신 당혹감과 후회, 그리고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너무 오랫동안 이 진실을 혼자 감당해왔기 때문이었다. 더는 설명할 말도 감정을 드러낼 힘도 없었다. 민주는 책상에 앉아 고개를 감싸 쥐었다. 방금 전 발견한 문서 한 장이 그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그는 자신에게 누나가, 그것도 고아로 자란 누나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것도 자신이 아무런 의심도 없이 바라보며 지나쳤던 청소부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마음 깊은 곳까지 죄책감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꺼냈다.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 하나. 보육원의 원장이었던 강선희 원장님. 늘 따뜻하게 아이들을 보살피던 분. 어릴 적 가족 친구로 기억되던 인물이었다. 강선희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 민준입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어머, 민준아.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니?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다름이 아니라 지현이란 아이에 대해 여쭙고 싶어서요. 지현이?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지? 그녀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다. 민주는 잠시 말을 고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아이의 서류에서 재성이 적힌 버림 증명서를 봤어요. 거기엔 민 씨가 부모로 적혀 있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대답을 기다렸다. 한참 후 강 원장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 결국 이 비밀도 드러날 날이 있었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무거웠고 슬픔이 서려 있었다. 지현이는, 그래, 내 여동생이야. 민준아. 민준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한텐 아무 말도 안 하셨죠? 왜 전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그건 아주 오래된, 그리고 안타까운 이야기야. 강 원장의 목소리가 잠겼다. 네가 대학에 간 직후 네 부모님은 동생이 생긴 걸 알았어. 하지만 그때 형편이 너무 어려웠단다. 형편이요? 응. 너희 아버지는 직장을 잃으셨고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으셨어. 둘은 둘째를 키울 여력이 없다고 생각했어. 네가 학업을 중단하길 원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지. 민주는 입을 열기가 어려웠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솟구치고 있었다. 그는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 존경해왔던 부모가 자신에게 이런 진실을 숨기고 누군가의 인생을 짓밟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 민준아, 그들은 네 반응이 두려웠던 거야. 그저 그게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 믿었겠지. 하지만 그는 그걸 최선이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건 도망이자 배신이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실을 알게 된 건 다행입니다. 민주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지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녀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보여주어야 했다. 진짜 가족이 되어야 했다. 민주는 조용히 레스토랑을 나섰다. 차에 올라타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으로 가득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부모님이 자신에게 평생 숨겨온 진실. 그 결과 지현이라는 소중한 존재가 고아로 외롭게 자라야만 했다는 사실. 모든 게 믿기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부모님은 항상 가족의 소중함을 말해왔다. 서로를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가장 힘든 순간에 자신의 아이를 버렸고 그것을 또 다른 아이에게 숨긴 채 살아왔다. 분노와 배신감, 슬픔과 죄책감이 그를 동시에 짓눌렀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조용한 분위기의 작은 회의실로 지현을 초대했다. 어제의 화려하고 차가운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나무로 마감된 벽, 빼곡히 책이 꽂힌 책장, 책상 위엔 각종 요리 관련 서적과 문서들이 흩어져 있었다. 지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민준이 손짓하며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그 목소리엔 더 이상 어제의 냉기가 없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지현은 묵묵히 자리에 앉았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듯 고개를 숙였다. 민준은 한참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현아, 나 얘기하고 싶어. 어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그는 천천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을 이었다. 먼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어제 너한테 했던 말들, 행동들 너무 부끄럽고 후회돼. 너한테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상상도 못하겠어. 지현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과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어제 그 서류를 보고서야 알게 됐어. 그제야 진실을 알게 됐지. 나한테 여동생이 있다는 걸. 그게 너라는 걸. 민주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난 아무것도 몰랐어. 부모님이 그걸 나한테 숨겼어. 오랫동안. 지현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가슴속에 있던 오래된 슬픔이 다시 꿈틀거렸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누군지 왜 말 안 했어? 지현은 한동안 침묵하다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말할 수 없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냥 제가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가족이란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다만 진실만 알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깊은 외로움과 절망이 배어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려왔다. 너무 오랫동안 그녀는 혼자였고 상처를 안고 살아온 것이다. 지현아, 민주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내가 도와주고 싶어. 그동안의 내 무관심, 모른 척했던 시간들 다는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갖고 싶어. 네가 그동안 받은 아픔을 다 치유하진 못하겠지만 옆에서 함께하고 싶어. 지현은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불안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녀는 담담하게 물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자. 민주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우리 집 넓고 방도 많아. 더 이상 기숙사에서 불편하게 살지 않아도 돼. 편히 지낼 수 있게 해줄게. 지현은 고개를 저었다. 전 안 돼요. 전 제 힘으로 살아야 해요.
누구한테 기대고 싶지 않아요.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민주는 그녀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그 진심을 이해했고 무엇보다 그녀의 독립심을 존중하고 싶었다. 그래, 알겠어. 억지로 강요하지 않을게. 다만 기억해줘. 난 네 오빠야. 그리고 언제든 너한테 힘이 되어줄 거야.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말을 이었다. 너 공부하고 싶다고 했지? 대학 가고 싶다고. 원하는 전공 있으면 말해. 내가 학비 다 책임질게. 책도 수업도 등록금도. 지현은 깜짝 놀랐다. 꿈이라고만 생각했던 말들이 현실처럼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건 너무 커요.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고민할 필요 없어. 너는 그럴 자격 있어. 그리고 난 진심이야. 며칠 동안 지현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마음 한편에선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론 두려웠다. 그가 변해버릴까봐, 혹은 자신이 다시 상처받을까봐. 그녀는 여전히 레스토랑에서 묵묵히 일했다. 민주는 그녀를 배려하며 거리를 두었지만 가끔 다가와 따뜻하게 말을 건넸다. 그 온기와 진심이 서서히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국 지연은 마음을 정하고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저 이사 갈게요. 민주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 민주는 진지하게 물었다. 생활비는 제가 직접 벌게요. 지금처럼 계속 일하면서 준비할게요. 대학 가기 전까진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민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알겠어. 내 방식대로 해. 난 응원할게. 그렇게 지현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그녀는 민준의 집으로 이사했고 비록 낯설고 조심스러운 시작이었지만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좁은 기숙사 방에서 살아온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커다란 변화였고 솔직히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를 강요하지 않았고 그녀의 속도에 맞춰 기다려주었다. 지현은 여전히 레스토랑에서 일했고 그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 애썼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지고 있다는 감각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민주는 그런 그녀를 이해했고 존중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도왔고 때로는 작은 조언과 격려로 그녀의 하루에 힘이 되어주었다. 그는 그녀가 원할 때만 다가갔고 말이 없을 때는 그저 옆에 있어주었다. 어느 날 그는 그녀에게 레스토랑의 관리자 직책을 제안했다. 이건 너에게 기회야. 그는 말했다. 그동안 네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왔는지 내가 가장 잘 알아. 지현은 놀랐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일지, 잘 해낼 수 있을지 두려웠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났다. 그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다. 늘 구석에서 묵묵히 일해오던 지연에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직원들을 이끄는 일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고 실수할까 두려워 밤잠을 설쳤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쳐 주었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 주었다. 지현아, 누구나 처음엔 서툴러. 중요한 건 계속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현은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다. 직원들도 그녀를 점점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점차 관리자라는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갔다. 무엇보다 그녀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다시 세워가고 있었다. 그녀와 민주는 형제처럼 가까워졌고
함께한 시간 속에서 잃어버렸던 가족의 정을 조금씩 되찾아갔다. 그들은 함께 요리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때론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해 갔다. 민주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지현은 단순히 여동생이 아닌 그의 삶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어느 날 민주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우리 부모님을 만나러 가보는 게 어때? 지현은 순간 움찔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속 깊은 상처가 다시 아려왔다. 하지만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긴 고민 끝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가볼게요.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감정은 복잡했고 수십 번의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갔다. 두 사람은 부모님의 집을 찾았다. 오래된 골목길,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서려 있는 공간. 문을 열어준 어머니의 얼굴은 낯설고 차가웠다.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다. 왜 그러셨어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억누른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땐 너무 힘들었어. 두려웠어. 네가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올까봐 겁났고. 지현은 그 말을 들으며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미움도 분노도 심지어 연민조차. 오히려 마음속엔 깊은 공허함이 번져갔다. 이들은 괴물이 아니었다. 그저 약한 사람들이었을 뿐이다. 두려움 속에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어 돌아왔다. 민주는 참을 수 없는 듯 소리쳤다. 당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아요.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나한테 숨겼어요? 부모는 여전히 침묵 속에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고 아버지의 눈겐 후회의 기운이 어렸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너무 늦게 도착한 사과처럼 공허했다. 지현은 조용히 민준의 팔을 잡았다. 그를 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한 제스처였다. 민준은 눈을 감고 한참을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당신들이 그걸 돕든 말든. 지현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풀어져가는 느낌이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더는 미움에 붙잡혀 있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직 상처받은 아들이었지만 더 이상 그 상처에만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지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새로운 가족이 되자. 제대로 된 가족. 그날 이후 지연과 민주는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 조금씩 나아갔다. 함께 보내는 시간은 더 깊어졌고 그 안에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었다. 민주는 지현에게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그녀를 하나의 온전한 존재로 존중했고 지현 역시 그를 점점 진심으로 신뢰하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책을 읽고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현은 대학 입학 준비를 시작했고 민주는 그녀가 원하는 모든 자료와 환경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는 두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형제자매로 변해갔다. 민주는 지현에게 단지 편안한 집과 학업을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녀의 자립을 위한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지현에게 레스토랑 관리자라는 역할을 제안했고 지현은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그 역할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고 고객들과도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매일매일이 배움의 연속이었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실수가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더 나아지려 노력했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지 고원 출신의 청소부가 아니라 누구보다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민주는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며 과거의 그림자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알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고마웠다. 그녀가 자신에게 삶의 또 다른 의미를 알려주었고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성공과 돈에만 몰두한 채 진짜 가족의 의미를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점점 더 돈독한 사이가 되었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기쁨을 나누고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있었다. 때론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그조차도 둘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지현은 드디어 대학에 합격했고 자신이 꿈꾸던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민주는 그녀를 위해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고 그 자리에 모인 동료들과 친구들은 지현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녀는 그때 비로소 진짜 가족과 친구들이 생겼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가슴 한편에 있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그녀를 가로막는 벽이 되진 않았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그 옆엔 늘 민준이 함께 있었다. 민준 역시 변해갔다. 그는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고 무엇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는 지연에게 가족이란 단어의 진짜 의미를 배웠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정의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함께 부모님을 다시 몇 번 더 찾아갔고 조금씩 대화를 나누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들이 쌓여갔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지현의 손을 잡았고 아버지는 더 이상 무뚝뚝한 모습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시간은 완전한 용서를 만들어주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미움은 사라지게 했다. 상처는 그대로 남았지만 그 상처를 함께 마주하고 견디는 것이야말로 가족이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다. 지현과 민주는 이제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과거에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찾을 순 없었지만 그들은 그 시간들을 후회하는 대신 앞으로의 날들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했다. 서로를 위해 웃고 때로는 울고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고 더는 외롭지 않았다. 지현은 자신에게 처음으로 진짜로 말할 수 있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민준 역시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이제야 진짜 형이 되었다. 이제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서로를 통해 성장했고 서로를 통해 회복했고 서로를 통해 다시 태어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피보다 진한 것이 존재한다는 증거였다. 그것은 바로 진심, 그리고 함께 하겠다는 의지였다. 그리고 그 진심은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다.